안녕하세요, 번드라이버입니다. 일요일 날씨도 좋고 해서 좀 맑은 공기 좀 쐴까 해가지고 나왔어요. 지금 제가 이 G80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갈 건데, 물론 인도가 깔려 있긴 하지만 그 노면이 좀 안 좋은 관계로 화면이 좀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 양해 좀 부탁드리겠고요. 인도가 깔려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산은 산이니까 또 얼마나 재밌을지 이걸 타고 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루한 산행 동안에 다른 얘기도 좀 하면서 그렇게 한번 올라가 볼게요. 진입했고요. 아직까지는 뭐 콘크리트가 깔려 있어서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경사는 아직까지 그렇게 높지도 않고요. 화면이 많이 흔들리네요.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올라가는 도중에 문득 좀 생각나서 이제 좀 말로 정리를 좀 해드리고자 하는 게 있는데, 첫째로 이 차량 G80 5.0 이거 왜 샀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 차를 산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남들이 타는 차를 타기가 싫어요. 제가 좀 흔한 차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물론 이 제네시스 DH G80 이 모델은 국내에 많이 돌아다니지만 5.0 모델 같은 경우, 8기통 모델 같은 경우는 국내에 생산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역수입을 해서 들어오는데, 일단 좀 희소성이 있는 게 좀 마음에 끌렸고요. 그 다음에 왜 재밌는 차를 타다가 왜 이렇게 재미없는 세단으로 왔느냐, 이것도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상 이 차로 바꾸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전에 쿠페 차량들을 탔을 때, 혹은 또 뭐 수동 차량들을 탔을 때 그저 그렇고 뻔한 매일 좀 같이 반복되는 그런 영상들이 조금 지겨워서,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지겨워서 재미없는 이런 대형 세단으로도 어떻게 즐거운 카라이프를 즐길 수 있지 않나, 직접 몸소 체험해 보려고 이 차를 가지고 왔고요. 왜 이 돈이면 선택의 폭이 많은데, 수입차도 많고 그런데 왜 이걸 샀느냐? 저는 일단 차가 고장 나는 거를 정말 싫어합니다. 수입차 같은 경우는 여기가 시골이다 보니까 수리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좀 많아요. 수리 기간이 오래 걸린다던가, 아니면 좀 올라가서 수리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번거로움이 정말 싫어서 이 차를 구입을 하게 됐고요. 후회는 없습니다. 단지 물론 전에 있던 뭐 쿠페 차량들보다는 운전하는 재미가 좀 떨어지지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이제 여자친구분께서 시끄러운 차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좀 튀는 차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조금 타협하고 양보를 해서 이
정도면은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이걸로 가지고 왔어요. 일단 차를 가져온 이유는 뭐 대략적으로 그 정도. 이게 사륜이었으면 H트랙 모델이었으면 안 가져왔을 텐데 후륜이라 가끔씩 이제 좀 지겨울 때, 답답할 때 드리프트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차여가지고 가지고 왔고, 그 다음으로 이 차량의 연비를 좀 연비도 궁금해 하시지만 전체적인 유지비를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댓글로 몇 번 써드렸는데 제가 이번에는 정리를 확실히 좀 간단하게나마 해드리려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차량의 할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전에 현금 주고 구입한 차량이라서 그 유지비에서 차량 뭐 할부금은 제외를 하고, 할부금이 없으니까 순수하게 이제 들어가는 돈을 크게 정리를 하자면, 일단 첫 번째로 유류비. 5000cc고 차가 좀 중량이 있는 차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제 운전 성향상 그렇게 연비 운전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연비가 3-4km 정도 나옵니다. 리터당 3-4km고, 이게 가득 주유를 하게 되면 연료 탱크가 77리터인데 보통 70에서 75리터를 주유를 하게 됩니다. 고급유로. 지금 제가 사는 기준으로, 아이고 오프로드가 나왔네요. 이제 제가 사는 지역 기준으로 고급 휘발유가 1699원입니다 현재. 그래서 가득 주유를 하게 되면 현재 한 12-13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70리터에 뭐 연비 3-4km 계산해봐야 300-400km는 커녕 200-300km 정도 타는 것도 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2-3일에 한 번씩 주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한 달에 평균적으로 10번 이상을 주유를 하게 되고요. 대략적으로 계산해봤을 때 한 달에 평균적으로 유류비가 한 150만원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유류비는 뭐 일단 운전 성향이나 그리고 이동 거리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유류비 150에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 보험료가 정말 저렴합니다. 이제 대물 10억에 보험차 뭐 이렇게 제가 화면을 약간 띄워 드릴 텐데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도 차량가액이 지금 자차 보험 기준으로 7천만원이 조금 넘게 잡혀 있는데 100만원이 안 나와요. 100만원 조금 모자라고. 전에 뭐 제네시스 쿠페나 M3 차량 같은 경우는 자차 보험 포함해서 300 이상이 들어갔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세단이다 보니까 이렇게 사고율이 높은 차가 아니다 보니까 보험료가 굉장히 좀 저렴한 편입니다. 한 달, 뭐 1년에 이제 크게 100만원으로 잡고 12개월로 나눴을 때 한 달 유지비가 약 한 보험료가 8만원. 고라니가 뛰어가네요. 앞에 새끼 고라니다. 와, 따라가 볼까요? 한 마리 내려갔고 한 마리 또 절로 가네요. 차가 안 다니는 길이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이렇게 나와요. 아직까지. 근데 운전 중에 멧돼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고라니는 자주 보는데.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그리고 이제 세금 5000cc다 보니까 세금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연식이 짧아서 차량 경감률이 이렇게 높은 편이 아니라 지금 1년에 2기분 기준으로 한 120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고, 그것도 역시 12개월로 나눴을 때 한 달 세금으로 따지면 대략 한 10만원 정도? 그러면 현재 유류비 150, 그리고 보험료 8만원, 그리고 세금 10만원 맞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소모품, 엔진 오일이라던가 타이어,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보증이 오래 남았지만 이거는 소모품이다 보니까 보증 수리 항목에서 제외되는 항목이라 제 돈을 주고 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엔진 오일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영상을 올려드렸긴 했지만 합성유로 한번 교환할 때 대략 한 75,000원 정도 됩니다.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교환을 하는 편이고요. 대략적으로 1년에 6번을 교환한다고 치면 7, 6, 42, 이거 45만원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어디 가야 되지? 이쪽 길을 제가 동계, 저수지, 남수제, 남문, 저수지를 한번 가볼게요. 알아봐서 45만원 1년으로 나누면 대략적으로 반올림해서 한 4만원 정도 잡을게요. 엔진 오일만. 그리고 타이어도 이제 드리프트를 안 하게 되면 크게 들어가는 게 없는데 요즘에는 좀 뜸하다 보니까 요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한 달에 10만원 정도 타이어를 가는데 들어가는 돈 이렇게 대략적으로 전체적으로 따랐을 때 그러면 14만원 오일까지. 그리고 패드, 브레이크 패드가 전에 제네시스 쿠페나 뭐 M3 이런 차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저렴한 편이에요. 패드 값이. 그리고 턱이 좀 넘네요. 한 얼마나 될까? 앞뒤 해가지고 10만원? 근데 그것도 이제 1년에 크게 한 3개월에 한 번씩 바꾼다고 치고 1년에 4번 그러면은 40만원. 또 1년 나누면 대략적으로 한 3만원. 그러면 오일, 타이어, 그리고 저기 뭐야 브레이크 패드 크게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한 달에 한 20만원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유류비 150, 보험료 8만원, 세금 10만원, 그럼 168만원이죠 여기서 소모품 20만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188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특별한 일이 없었을 때. 현재같이 계속 그냥 이대로 유지를 한다고 하면 그 정도가 들어가요. 200만원이 조금 못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뭐 댓글이라든가 남겨주세요. 인스타 DM이라든가 제가 아는 선에서 도움 드릴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보증 기간에 대해서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역수입 차라도 국내에서 동일하게 보증이 적용이 됩니다. 엔진 미션하고 일반 보증 포함해 가지고 제네시스 차량이다 보니까 5년 6만 마일 대략 한 10만 킬로 5년 10만 킬로까지 무상 보증이 가능한 차량이고요. 이 차량이 미국에서 구입을 하셔가지고 일대 차주로서 국내로 그대로 이사를 들어오셨을 때는 또 보증기간이 좀 틀려요. 일대 차주분의 경우는 엔진 미션이 10년 16만 킬로까지 보증이 됩니다. 일반 보증은 5년 10만 킬로. 엄청 길죠 국내보다. 이게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의 장점이라면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국내형 차량하고 수출형 차량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부품이라든가 그리고 뭐 도장의 두께, 강판 이런 거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현대는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있고요. 그런 거는 수출량이 굉장히 좋고 하나 아쉬운 거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뭐 자율주행, 반자율주행이랑 긴급제동 시스템 그리고 뭐 어지간한 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국내형보다 떨어지는 게 뒷자리는 완전 깡통입니다. 열선조차가 안 들어가 있어요. 뒷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라운드 뷰가 빠졌어요. 어라운드 뷰가 빠져 있고 그 외에는 뭐 통풍 열선 시트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AKS 자율주행 뭐 축구방 경보기 뭐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사용하는 데서 저는 이제 저만 타다 보니까 이거 뭐 뒤에 태우려고 산 차가 아니다 보니까 불편함 없이 이 정도면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HUD 많이 물어보시는데 순정 HUD 안 들어가 있어요. 수출형은 안 들어가 있는 차가 좀 있습니다. 심지어 정말 저렴한 수출형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열선조차가 없는 차들도 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다 들어갔지만 HUD는 제가 사제로 많이 물어보시는데 베리어스 E3라는 HUD예요. 그걸 제가 따로 장착을 해서 보고 있고요. 굳이 순정 HUD 전에 이 차량을 타기 전에 H트랙 3.3 모델을 좀 1년 좀 못되게 탔었는데 굳이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저는 그냥 이게 속도 하나만 보려고 그냥 가는 거 외에는 큰 의미가 없어서 불편함이 없이 차량을 타고 있고요. 아이고, 등산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좀 비켜가겠습니다. 카메라가 길이 흔들리다 보니까 초점이 잘 안 맞네요. 포장이 안 된 도로라서. 하여튼 뭐 기본적으로 설명을 이 차량에 대해서 크게 설명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제 차량인데 항상 남의 차만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그렇게 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또 한 가지, 또 댓글 중에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냐고, 돈이 얼마나 많으시냐고. 아유, 저 돈 없습니다. 돈 그렇게 없고요. 그냥 남들보다 차에 쓰는 돈이 좀 많아요. 다른 거 안 하고 차에 들어가는 돈이 좀 많을 뿐이지 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고 뭐 차량 관련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차가 좋아서 차에 대한 뭐 리뷰라든가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인 정확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아마추어스러운 좀 그런 면이 많이 있어요. 제가 느끼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환경 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수질 분석이나 뭐 대기 환경, 오염, 오늘같이 뭐 초미세먼지 얼마, 미세먼지 농도 얼마 이런 거 다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그런 계통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좀 풀리셨으면 좋겠고, 제가 성격이 그렇게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좀 말이 좀 없는 편인데 혼자서 이렇게 캠을 켜놓고 운전을 하면서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다소 어눌하거나 혹은 말이 없거나 말을 좀 더듬는다거나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저는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넓으신 마음으로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 길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어디가 나올지도 모르고 지금 가고 있는데 굉장히 멉니다. 지금 20분째 지금 녹화를 하고 있네요. 화면을 보니까 길이 굉장히 길어요. 집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다가 막히면 또 돌아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길은 그렇게 나쁘지 않네요. 중간중간에 이제 콘크리트처럼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어서 가는 게 수월한 편입니다. 어저께 EQ를 타고 올라갔던 산은 거리가 너무 가깝고 짧아서 또 똑같은 데 가면 또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데를 찾아서 검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아이고 다운힐이네요. 다운힐이에요.
밤에 올라오면 저쪽에 멀리에 도심이 있는데 헤어핀? 길이 지금 저쪽으로 가야 될지 이쪽으로 저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이쪽인 것 같아요. 내려가는 길이 슬슬 보입니다. 역시 다운힐은 포장이 됐건 포장이 안 됐건 재밌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산길 다운힐, 이게 꼬불꼬불한 길, 노면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속도는 크게 못 내는데 약간 재밌습니다. 손이 심심하지가 않아요. 핸들을 계속 움직이니까. 물론 수동이 아니라서 이걸 안 하니까 왼발이 좀 돌고 있는데, 대신에 허접하지만 패들 시프트라도 있어서 그나마 위안 삼아 멧돼지 한번 보고 싶었는데, 너구리나 뭐 요런 애들은 좀 많이 봤는데, 고란이나 멧돼지 한번 봐보고 싶어요, 실물로. 좀 사실 좀 오프로드라고 하기도 민망하고 도로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애매합니다. 자전거가 있지. 중간중간 이제 포장이 안 된 길이 있긴 있었는데 험한 길이 아니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헤드레스트에 정말 좀 비싼 돈을 주고 거치대를 사가지고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별로네요. 진짜 화면이 떨려요. 물론 노면이 안 좋아서 차가 흔들리다 보니까 카메라가 떨리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33년 동안 제가 여기 살면서 또 이 길은 처음 와보네요. 한 번씩 꼭 타 지역을 가지 않더라도 제가 사는 지역에 좀 안 가본 길을 가는 거는 재밌는 것 같아요. 새로운 일도 알아보고, 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던 길이니까 새로운 맛이 있어요. 난관 없이, 큰 어려움 없이 내려왔네요. 저수지도 있고, 여기가 어디 저수지인지 모르겠네. 공개 저수지 이런 데가 있습니다. 오늘은 뭐 저기 와인딩 로드도 아니고 좀 뭐 시원시원한 주행은 아니지만 그냥 제 일상이고, 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차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 시간이었고요. 길이 좁네요. 그렇게 재미는 없었지만 긴 시간 동안 또 여기까지 봐주셔서 되게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어디지? 꽤 오래 살았다고 생각을 하고 모르는 데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데가 있었네요. 놀랍습니다. 다음엔
또 어떤 길을 가봐야 될지 찾아봐야겠어요. 여기가 나가는 길이 이쪽인가? 일단 아스팔트로 오니까 굉장히 부드럽네요. 노면이 좋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한 주 마무리들 잘 하시고 또 다음 한 주를 위해서 충분한 휴식도 취하시고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도로가 나왔어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